조선이라는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천재라 불리며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미친 듯 세상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세상과 등지고 방랑자의 삶을 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가장 파격적인 인물이자 시대를 앞서간 자유로운 영혼 김시습의 이야기를 추적하며 진정으로 세상을 조롱하며 진리를 찾았던 한 천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지금부터 김시습, 미친 척 세상을 조롱하며 진리를 찾은 천재 방랑자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뇌와 선택, 그리고 시대와의 불화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정신의 기록입니다. 김시습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신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혹은 전설처럼 시작됩니다. 그는 1435년 지금의 서울 성북구에 해당하는 종로구 연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학자이자 관료였던 김일성으로 김시습은 비교적 부유하고 학구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며 일찍이 학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꽃을 피웠습니다. 5살 김시습이 글을 읽고 시를 지을 수 있다는 소문은 당시 조선의 최고 권력자인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린 김시습의 비범한 재능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어린 김시습을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대궐에 도착한 어린 김시습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세종대왕 앞에서 막힘없이 글을 읽고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가 지은 시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통찰력과 언어적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종대왕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에게 칭찬과 함께 귀한 비단 한 필을 하사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왕에게 직접 불려가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엄청난 사건이었으며 김시습의 이름이 온 나라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시습의 천재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8살이라는 놀라운 나이에 유교의 핵심 경전인 사서삼경을 모두 통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서삼경은 당대의 최고 학자들도 평생을 바쳐 공부하고 탐구하는 방대한 내용이었기에 8살의 나이에 이를 모두 꿰뚫었다는 것은 그의 지적 능력이 얼마나 비범했는지를 다시 한번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김시습은 어린 시절부터 조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장차 나라의 큰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물론 당대 지식인 사회에서도 김시습은 미래의 재상감으로 평가받았고 그에게 거는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마치 예정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김시습의 삶은 순탄하게 이어지는 듯 했지만 20살 무렵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455년 조선의 역사를 뒤바꾼 비극적인 사건,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수많은 충신들의 피를 뿌렸으며 많은 지식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남겼습니다. 특히 김시습에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계유정난 당시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학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학문적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단종의 비참한 최후와 의리를 지키려던 수많은 충신들이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현실 정치의 잔혹함과 부조리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왕위 찬탈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덕, 의리가 철저히 훼손된 야만적인 행위였습니다. 5살 때부터 세종대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그였기에 이러한 권력의 비정함과 배신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인간 본성의 추악함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김시습은 더 이상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학문의 상징이자 현실 참여의 매개체였던 공부하던 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스스로 머리를 깎은 후 승려의 길을 택했습니다. 20살 창창한 앞날이 보장되고 모두가 부러워하던 천재, 유학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설잠이라는 법명을 받고 세속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의 출가는 단순히 종교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이자 타락한 세상을 향한 침묵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속세를 떠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와 진정한 도리를 향한 치열한 갈구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더욱 깊은 성찰과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승려가 된 김시습은 이제 설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방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방랑 생활은 겉으로는 은둔자의 삶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세상을 향한 깊은 성찰과 불의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특정한 절에 안주하기보다는 전국의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며 자연 속에서 삶의 의미와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금강산의 웅장함 속에서, 오대산의 고요함 속에서, 지리산의 깊은 품 속에서 그는 수많은 산과 강을 유랑하며 시를 짓고 글을 쓰고 때로는 술과 벗하며 세상을 비웃었습니다. 그의 방랑은 단순한 도피나 유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권력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고독하면서도 치열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유학자로서의 깊은 소양을 지녔으면서도 승려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유교와 불교라는 두 가지 사상 체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더욱 깊이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는 비록 승려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교적 이상향과 도덕적 가치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탈의 길을 모색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방랑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기행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거침없이 시를 읊거나 낡은 옷을 입고 거리를 떠도는 그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승려 혹은 괴짜 승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조롱하고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인간 세상의 다채로운 면모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경험과 깊은 사유는 그에게 문학적 영감을 주었고 훗날 그의 위대한 작품인 금오신화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방랑은 단순한 떠돌미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한 철학자의 고독한 구도의 길이었습니다. 김시습의 방랑 생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는 바로 경주 금오산에 은거했던 7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집 금오신화입니다. 금오산의 깊은 자연 속에서 김시습은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동안 축적된 사상과 경험을 문학이라는 예술 형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금오신화는 그의 삶의 철학적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남연부주지, 취유부벽전기, 용궁부열록 등 총 5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유교, 불교, 도교라는 동양의 3가지 사상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인간의 운명, 사랑, 삶과 죽음, 그리고 현실 세계의 부조리함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고 치열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생규장전은 죽음을 초월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과 영원한 가치를 탐구하고 남연부주지는 주인공이 지하세계를 여행하며 겪는 기이한 경험을 통해 당시 현실 정치의 부조리함과 이상적인 통치의 모습을 통렬하게 비판적으로 그려냅니다. 또한 만복사 저포기는 불교적 인연과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며 삶의 허무와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금오신화는 이전까지의 문학이 주로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한시나 짧은 기록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인간의 상상력과 서사성을 극대화하여 문학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이 작품은 이후 조선시대 소설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김시습을 한국 문학사의 선구적인 인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는 금오신화를 통해 자신의 깊은 사상을 세상에 드러내면서도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신만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금오신화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한 천재가 시대의 아픔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예술작품이자
그의 치열한 삶과 사유의 기록인 셈입니다.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시습의 삶과 업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의 탁월한 저항 정신과 날카로운 비판 의식입니다. 그는 불의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으며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발하여 출가한 것 자체가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이었지만 그는 그 이후에도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기계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세조는 김시습의 비범한 천재성을 아까워하여 여러 차례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시습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왕의 부름을 거부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조가 설법을 듣고자 재물을 준비하고 어명을 어기면 참수하겠다고 직접 협박했을 때에도 김시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세조의 측근이었던 한명회와 정창손과 같은 당시의 권력자들을 서슴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부도덕함과 권력 남용을 꾸짖었습니다. 이는 당시 절대 왕권 시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시습은 자신의 양심과 도덕률에 따라 행동했으며 불의를 보고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와는 거리를 둔 은둔자의 삶을 살면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참여지향적인 지식인이자 선동가였습니다. 그의 저항은 단순히 반항심이나 개인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 뿌리박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 정신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금은 백성의 피다라고 명언을 남기며 가혹한 세금과 부조리한 통치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렸습니다. 이는 시대를 훨씬 앞서간 그의 통찰력 있는 비판, 의식과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에서 비롯된 애민 사상이었습니다. 김시습은 이처럼 강력한 저항 정신과 탁월한 통찰력을 통해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정의와 도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신은 후대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시습은 한 가지 틀에 가둘 수 없는 너무나도 다채로운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학자였다가 승려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 두 가지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상과 삶의 방식을 구축한 진정한 경계인이었습니다. 유학자로서 그는 철저한 도덕적 원칙과 정의감을 지녔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유교적 군자상을 추구했지만 동시에 현실 정치의 타락을 목도하며 깊은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불교의 깊은 철학적 사유를 받아들여 유교의 이상과 연결하려 고심했던 독창적인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인 금오신화에서도 유불도 삼교 사상이 놀랍도록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경직된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와 날카로운 비판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꿈꿨습니다. 그의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과 백성을 아끼는 애민 사상은 이러한 혁신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뛰어난 문인이었습니다.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시를 썼으며 금오신화와 같은 한문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여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의 문학은 단순히 아름다운 언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사상과 치열한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깊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평생을 방랑하며 전국 곳곳을 누볐던 위대한 여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는 새로운 풍경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지혜를 얻고 그것을 자신의 문학과 사상에 풍부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선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롤모델로 삼았는데 특히 신라시대의 파격적인 승려였던 원효대사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원효가 파격적인 행보와 대중과의 소통으로 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듯 김시습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대를 깨우치고 세상에 경종을 울리려 했습니다. 이처럼 김시습은 문인, 사상가, 철학자, 여행가, 그리고 시대를 통찰하는 선동가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조선시대에 보기 드문 다채롭고 복합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만의 확고한 길을 걸었던 한 인간의 위대한 발자취이자 시대를 넘어선 자유로운 영혼의 표상이었습니다. 김시습의 삶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1493년 59세의 나이로 충청도 홍사년 무량사에서 병사했습니다. 그의 죽음 또한 그의 삶만큼이나 파격적이고 신비로운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절 옆에 묻어달라는 매우 이례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시신이 마치 살아있을 때와 같았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김시습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며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음을 증명하는 일화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시습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는 물론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폭넓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와 뛰어난 학식, 그리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문학 작품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율곡 이이와 같은 후대의 위대한 학자들은 김시습을 극찬하며 그의 사상과 강직한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문학사에서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이후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며 조선 문학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저항 정신과 날카로운 비판 의식은 후대 지식인들에게 현실 참여와 사회 개혁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과 질문을 던져줍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자유와 자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불의에 맞서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를 지켜나가며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그의 방식은 현대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김시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김시습처럼 세상을 조롱하며 진리를 찾으려는 뜨거운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나요? 그의 삶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김시습은 조선이라는 시대를 살았지만 그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에 반항하였고 유학과 불교 그리고 도교의 경계를 허문 진정한 경계인이었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 세상을 비웃었고 때로는 고독하게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그의 삶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길을 걸었던 한 천재의 위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김시습의 삶을 통해 자유로운 정신,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들을 융합하는 포용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급변하고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정답을 찾기보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김시습의 지혜는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잊고 지냈던 우리 안의 자유로운 영혼과 불굴의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와 진리의 표상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김시습은 진정으로 세상을 조롱하며 진리를 찾은 천재 방랑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시습의 어떤 면모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